혹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마 당신은 오늘도 정말 애썼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하루를 준비했고 만원 지하철의 불편함도 묵묵히 견뎌냈을 테죠. 회사에서는 혹은 학교에서는 모두에게 친절하려 노력했고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냈으며 혹시나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덜컹이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때, 혹은 텅 빈 방에 돌아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문득 이런 허무한 감정이 당신을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일부러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언제나 나보다는 우리를 전체의 분위기를 먼저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나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중요한 프로젝트나 기회 앞에서 이상하게 나는 늘 한 발짝 뒤에 서게 되는 것 같다는 억울함. 그리고 나보다 조금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 왜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는 나는 조연에 머물러야 하고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미덕이었죠. 항상 친절해야 한다, 늘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그 착함이라는 미덕이 실은 당신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와야 할 좋은 운들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종종 운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는지, 왜 그들의 선의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감정으로 되돌아오는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친절함이라고 믿었던 행동 속에 숨겨진 조용한 자기 부정의 함정을 들여다보고 그 끝없는 자기 부정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사는 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기회와 행운을 당당하게 끌어당기는 유일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운에게 외면받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운이 스스로 찾아오는 당당한 당신 자신으로 거듭나는 그 첫걸음을 분명히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 쓰여진 그 가면, 어쩌면 당신은 이 말에 강하게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면을 쓴 적이 없다고.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깊고 신중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잠시만, 아주 잠시만 멈춰서서 당신의 어제를, 당신의 지난 일주일을, 아니, 당신이 기억하는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을 조용히 되돌아볼까요? 늦은 밤,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무거운 어깨를 겨우 끌어안은 채 퇴근하던 그 길을 떠올려 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당신의 심장은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당신에게 자주 부탁을 하던 그 동료.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신의 예상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죠.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자료 정리만이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의 입안에서는 수십 개의 거절의 이유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나도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단 1분도 더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이 혀끝까지 맴돌지만 결국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떤 건데? 내가 지금 바로 컴퓨터 켤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괜찮지 않았지만 당신은 또다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무거웠던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몇십 킬로그램은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당신은 그저 그 동료에게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랜만에 잡힌 친구들과의 약속. 모두가 들뜬 목소리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한 친구가 조금은 아니 솔직히 말해 지금 당신의 경제 상황에는 꽤나 무리가 되는 예산의 해외 휴양지를 제안합니다. 다음 달 카드값과 밀린 공과금을 생각하며 당신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집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씩 환호하며 동의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이미 그곳으로 완전히 기우는 듯합니다. 나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데 우리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 한마디, 이 짧고 간단한 문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당신은 끝내 그 말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가 이토록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봐. 나만 돈 없는 사람, 나만 유난스러운 사람,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또다시 당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활기찬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와, 거기 진짜 좋겠다. 생각만 해도 설렌다. 나도 완전 찬성. 그렇게 당신의 텅 빈 지갑보다 더 아프고 시리게 텅 비어가는 마음의 공허함은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의 망설임과 주저함을 배려 혹은 신중함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아주 성숙하고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굳게 믿어버리죠. 하지만 심리학의 차가운 눈으로 이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실 조용한 자기부정에 가깝습니다. 내 진짜 목소리를 내 자신의 손으로 억누르고 내 솔직한 감정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산채로 묻어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나의 희망을 스스로 뒷전으로 미루는 행위. 이것은 타인을 향한 아름다운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아주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한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그 착하다는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짜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욕구를, 당신의 삶을 희생시켜 왔나요? 팀의 화합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가기 싫었던 회식에 억지로 참석해 피곤에 절은 얼굴 위로 영혼 없는 미소를 지었던 수많은 밤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도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반대 의견을 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저 입을 닫고 고개만 묵묵히 끄덕였던 수많은 회의 시간들. 정말 몸이 부서질 것처럼 피곤했지만 거절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나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 수많은 새벽들.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주 원초적이고 강력한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나만 소외되어 결국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그 지독한 공포.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이 치열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가면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 가면이 때로는 나를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 가면을 쓰고 행하는 모든 친절과 배려, 그 끝없는 희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인정과 변치 않는 굳건한 관계, 그리고 내적인 충만함과 행복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게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혹독한 대가뿐입니다. 바로 보상받지 못하는 외로운 친절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청구서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먼저 양보했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에너지를 마치 무한정 샘솟는 것처럼 기꺼이 내어주었고, 당신의 불편하고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는 데에는 도가 트다시피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반짝이는 평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텅 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주는 동안 정작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슬픈 감정을 돌보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던 슬픔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동료의 급한 업무를 도와주느라 당신에게 절실했던 달콤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은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당신이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진짜 꿈은 조용히 접어두었죠. 모두의 삶 속에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삶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맞추려는 삶은 결국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의견을 묻고 존중해주던 사람들도 당신이 언제나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며 더 이상 당신의 진짜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희생과 배려를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당신이 베푼 수많은 호의에 대한 고마움조차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의 고유한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당신의 목소리는 작아지며 당신의 존재감은 안개처럼 희미하게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숨막히는 정적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질문 하나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겁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했던 공허한 순간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상처와 허무함만 남아버린 관계들. 모두를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했지만 정작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깨달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와 당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사실은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나를 질식시키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베풀었던 그 끝없는 친절은 결국 아무에게도 온전히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외로운 독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질 시간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양보하고 배려하며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행운은 언제나 나만 교묘하게 비껴가는 걸까? 마치 세상이 나에게만 유독 차갑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억울함. 그 이유가 당신이 그토록 신념처럼 지켜온 착한 행동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당신의 끝없는 주저함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본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밀어내는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죠. 우는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솔직하고 그 에너지를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뿜어내는 사람.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으며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우는 바로 그런 강렬하고 선명한 에너지에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사람을 통해 오고 위기가 또 다른 기회로 변모하며 모든 우연이 필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반대로 운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기대와 시선에 순응하느라 자기 자신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관계의 평화를 우선시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서서히 상실해버린 사람들 말이죠. 이것은 결코 운이 차갑거나 당신이 착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운은 아마 당신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거대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이 사람은 그 행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지도 몰라. 내가 다가가기엔 아직은 너무 이르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행운은 더 이상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바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운의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주저함이 대체 어떤 원리로 행운의 흐름을 막아서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 상류에는 행운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삶으로 온갖 좋은 기회와 인연, 그리고 재물이라는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줄기가 당신에게 닿기 직전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높고 견고한 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끝없는 주저함이라는 이름의 댐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망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행동할 때 세상과 가장 강력하게 공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느낄 때 진심으로 웃고, 싫다고 느낄 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슬프다고 느낄 때 마음껏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 솔직한 에너지의 파장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장에 공감하는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들, 즉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나에게 맞는 기회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운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은 아니요라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치고 싶을 때 입으로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색한 미소로 모든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고 싶을 때조차 상대방에게 짐이 될까봐 저 혼자 할 수 있어요라며 강한 척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 당신은 세상에 완전히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거절이라는 주파수의 전파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의 행동은 수락이라는 전혀 다른 주파수의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왜곡된 신호를 받은 세상, 즉 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운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사람 정말로 저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저 불편한 자리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구나. 저 힘든 일을 혼자서 해내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완전히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운은 당신의 속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운은 오직 당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낸 행동과 말을 통해서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보내줄 뿐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당신의 선의와 희생을 당연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무리한 부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저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꾸역꾸역 감당해내며 속으로만 골마 터져가겠죠. 당신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때 나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주저함이라는 댐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좋은 운의 흐름은 모두 막아버리고 당신을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나쁜 운의 흙탕물만을 당신의 인생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저항감이 느껴질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는 거잖아. 그건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행복해지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이죠. 당신의 그 착하고 여린 마음이 이 변화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이기적으로 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함께 가라앉게 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으로 인해 텅 비어버렸다면 당신의 그 친절은 더 이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선물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행하는 공허한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친절,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이 온전하게 바로 서 있을 때, 내 마음의 잔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바로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 정직함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운명의 댐에 우리는 어떻게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댐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사소한 틈을 하나 내는 것. 모든 위대한 변화는 바로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당신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주장하기입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 메뉴를 정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특정 메뉴를 외칠 때 당신은 속으로 나는 저거 별로 안 당기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입으로는 좋아요 라고 말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겁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저는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혹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을 때 친구가 주문하는 메뉴를 무심코 따라 시키는 대신 메뉴판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당신이 정말로 마시고 싶은 것을 골라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은 이 페퍼민트 차를 마시고 싶어. 이 행동이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과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에너지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작은 욕구조차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바로 이 신호. 우는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이 작은 변화의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댐의 첫 번째 균열을 내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망치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하지 않는 제안을 거절하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보다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의 심장은 아마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할 겁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보일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나를 향해 쏟아질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덮쳐올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시간은 내 인생 그 자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지금 제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절에 대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사용할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담백하고 솔직하게 당신의 상황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거절한 이후에도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는 이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이 거절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주변에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든 단단한 경계선이 당신을 보호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 감정에 온전히 귀 기울이기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단계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한 나머지 정작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지는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릴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서 당신 자신에게 다정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불편하지? 어떤 지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구나. 내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유를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안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명확한 중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중심이야말로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이 물길은 바로 이 작은 연습들이 모여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왔습니다. 그 감옥의 벽은 거절하면 안 돼 라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졌고 그 창살은 미움받고 싶지 않아 라는 불안함으로 빚어졌으며 그 자물쇠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라는 끝없는 갈망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 안은 어쩌면 아늑하고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세상의 날카로운 비난과 거절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함의 대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우리 영혼의 고유한 색깔을 잊어버렸으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스스로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버텨냈으며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끝없는 주저함을 멈추고 당신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수없이 삼켜야만 했던 당신의 그 진짜 목소리를 아주 작게라도 세상 밖으로 내어놓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을 가로막고 있던 그 견고한 댐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 사이로 그때까지 꽉 막혀 정체되어 있던 운의 거대한 물줄기가 아주 강력하고도 거침없는 기세로 당신의 삶을 향해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운은 마치 엄격한 심사위원처럼 우리가 완벽하고 흠결 없으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부족한 점을 감추려고 애쓰며 완벽한 가면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운은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운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운이 그토록 애타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춘 조각상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당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찬란한 순간. 운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서투름까지도 사랑하고 당신의 약점까지도 끌어안으며 당신의 거친 욕망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하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운은 당신의 영혼이 본래의 빛을 되찾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려온 당신의 가장 오랜 친구와도 같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도 인생이 왜 이렇게 힘겹고 풀리지 않는 걸까? 라는 깊은 억울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부디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그 좁은 감옥을 견딜 수 없다고,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아픔을 끌어안으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도착했다는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큰 축복의 증거이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조연이나 행인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당신의 감정을 연기하며 당신이 원하는 결말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이 오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던졌다면, 그로 인해 작은 파문이라도 일어났다면 용기를 내어 댓글로 당신의 가장 작고 사소한 첫 번째 다짐을 세상에 한번 남겨주세요. 내일 점심 메뉴는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것으로 고를 거예요. 원치 않는 약속에 대해서는 내일 처음으로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는 단 10초라도 제 의견을 말하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정말 좋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부끄럽고 작은 고백일지 몰라도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두운 감옥 안에서 홀로 떨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거대한 영감과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의 첫 번째 용기가 시작되는 안전하고 따뜻한 광장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오늘이 그 수많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당신 인생의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